그러면 금이 목을 봤을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신금 따로 음량을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일단 오행하는 시간이니까 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화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창조, 뭐 아이디어, 키우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일관성이 따라온다. 금이 목을 봤을 때 이 교육이라든지 창조라든지 아이디어, 키우는 것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이 목을 보면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뭐 숙성도 몇 도로 맞춰가지고 어느 쪽으로 숙성을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숙성이 이제 발효가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부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패가. 그 부패와 발효는 한 끗 차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하는 영역, 그러니까 이 시스템대로 갈 수 있게 안전한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영역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게 금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겠죠. 재성. 그러니까 재성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겠죠. 재성은 일에 대한 결과다. 그러면 금이 목을 봤을 때 일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니까 항상 내가 그 결과를 어느 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 교육이랑 창조나 아이디어, 키우는 것. 뭐 예술적인 분야 되겠죠. 예술 분야도 가능하다. 예술적인 분야도 가능하다. 모든 영역에서 금이 목을 보면 일관성을 유지시켜주게 만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한 일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금이 목을 본다는 것은요. 목을 그냥 싹둑 자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목을 키우기 위해서 목에 대한 일정한 임무라든지 명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는데 그 키우는 것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죠. 누가 키우는 거고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몇 센치가 자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주에 일간 상관없이 목이 있고 금이 있어요. 이렇게 금극목이 된 사주예요. 그러면 그 사주는 목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이나 창조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경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럴 때 금이 하는 역할은 그 목에 대한 성정들을 수정해주고 다듬어주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나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듬어준다고 했는데 머리를 자를 때 무조건 머리를 아주 예술적으로 자르는 건 아니잖아요. 실수를 해가지고 바리깡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머리를 자르려고 했더니 막 갑자기 귀를 자르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은 목이 다듬어지는 거죠. 계속 길러지는데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길러질지에 대한 쓰임을 반드시 확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목이 자라나는 상황에서 금의 개입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영향력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굉장히 크게 보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든 이름표가 붙어 있거나 그거 내가 한 거고 이거에 대한 소유 권한, 소유욕 얼마나 강하겠어요. 금극목이 되어 있는 사주들의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강하겠죠. 그게 집념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소유권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소유 권한에 관한 것, 소유욕, 이름표, 출처, 본진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여기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금이 목을 봤을 때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사주에 대입을 해가지고 또 제가 해석을 해드려도 좋겠죠. 꼭 오행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금이 목을 봤을 때 뭐 일관성 있게 하는데 뭐가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확인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조금 배우고 그 조금 배운 걸 가지고 계속 응용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고 응용을 해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맞는지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그런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주에 목이 없다. 목이 없으면은 금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이 목을 보는 게 금이 할 일이에요. 제가 아까 굳이 안 썼는데 금은 목을 봐야 할 일이 생깁니다. 목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일하고 돈 벌고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권한을 반드시 내 거라고 행사할 수 있는
그게 금극목, 즉 내가 금일간이다.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재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내가 목이 없다. 그러면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이 있어도 남의 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해주고 어떤 계약을 맺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금일간에 목 재성이 없다. 이러면 이제 본인이 특출난 자신만의 어떤 뭐 커리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흐름들이 일관성 있게 간다라는 건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금이 목을 봤는데 이제 못 본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이 목이 없다. 근데 이제 목이 없는데 운에서 들어왔다. 이러면은 내가 원래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목이 없으니까 내 할 일이 없었다 이런 거니까. 그런데 목이 나중에라도 운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 시기에 금은 뭐를 의식하겠어요? 이제 내 거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보통 임시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굳이 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남 일 해주고 이제 수수료 받아먹는 중간 관리자 같은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회사 경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세금 관리부터 해서 인사 관리를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신경을 막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의 어떤 혜택이나 성과가 따라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그 운이 지나면, 대운은 10년이고 세운은 1년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운은 지나면 금에 대한 속성이 전부 희미해지거나 사라질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 해당 운의 시기에 얼마나 많은 변수나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없는데 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무재성이 이제 재성을 만난 거고 금극목이 새롭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 금이 이제 본질적으로 할 일을 찾고 고생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크게 길지가 않으니까 되다가 마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목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관정을 한다. 맞아요. 늘 중간 관리자였는데 혼란스러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금이 목이 없으면 책임을 지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 대신에 책임을 질 위 상부라든지 상사가 있는데 목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이 운에서 오거나 목하고 관련이 되는 쪽에 가면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하던 짓을 해야 된다. 안 하던 짓을 하게 된다. 그리고 리스크가 적은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금이 목을 보지 못하면 리스크가 크든 작든 모든 일에는 다 자신의 감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맞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밀고 나가는 그런 게 또 있긴 해야겠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바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클린 앤 더티. 노래도 참 금스럽죠. 네, 클린 앤 더티래. 네, 클린 앤 더티. 청소하기 전과 뭐 후 이런 느낌 같이. 네, 청소하면 금이죠. 청소하면 금이다. 그러니까 청소는 금만 관장하는 건 아닌데 청소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제 청소에 대한 어떤 루틴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금의 영역입니다. 청소를 금이 관장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규칙성이 부여되고 루틴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금 대운이 오거나 금 운이 오잖아요. 뭐 세운이든 대운이든. 그러면은 우리가 금이 없을 때 금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하던 사람 또는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되거나 취직을 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걸로 할 일이 생겼다 이거죠. 일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을 그대로 다녔던 사람이어도 금이 오는 순간 일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거죠. 근데 금이 없을 때는 좀 백수야, 아니면 일을 해도 계약직으로 이렇게 뜨문뜨문하는 뭐 프리랜서라든지 건수가 항상 늘 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금이 오는 순간 일정해진다는 얘기죠. 일정해지고 돈도 막 들쑥날쑥하게 언제는 많이 벌고 언제는 뭐 한 푼도 못 벌고 이랬던 사람이 금이 오면은 그게 좀 일정해진다 이런 거죠. 일정해지고 하나의 루틴이 형성이 된다. 엉뚱여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장간에만 목이 있으면 건드려질 때만 의욕이 생기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장간에 목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욕이 주체성을 대놓고 갖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주체성을 대놓고 갖기는 어렵다. 은근히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러면 설명하려던 거 마저 할게요. 그래서 목이 없다. 금이 목을 보는 상황에서 목이 없다. 무목인 거죠. 무목. 자, 금이 있는 사주에서 이거는 금일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일간이어도 토일간이어도 상관없어요. 다 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주에 금이 있고 목이 없다 이러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금이 있는데 목이 없다. 이거는 내 일이 없는 겁니다. 내 일이. 그러니까 일이 없는 게 내 일이든 네 일이든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은 있는데 내 일이 없다. 이러면 이제 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이 목을 봐야지 소유권이 분명히 생기고 소유 권한에 대한 게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많으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목이 많다.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 권한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면 이제 목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 거꾸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목이 많을 때는 금이 목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러면 이 무조건 내 일입니다. 무조건 자기의 브랜드나 타이틀을 보유하고서 하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현재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일이라든지 시간을 컨트롤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일에 쫓겨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시간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나 내가 어떤 일에 대한 선택 권한 있죠. 업무 선택 권한. 내가 거래처를 뚫어. 아니면은 물건을 몇 개를 주문을 해. 이거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어주면 돈을 좀 덜 받아도 나 그럼 거기 가겠어. 왜? 컨트롤 가능한 회사가 되니까. 이게 목이 많은 금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고 소유권과 소유 권한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름표. 우리가 소유권이 이름표잖아요. 내 거 하면서 내 이름 써놓잖아요. 견출제. 이게 금 입장에서 목이 많거나 이제 이게 목이 강하다. 이러면 이제 소유권과 소유 권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여 놓듯이 이거 네가 한 거잖아. 야, 대단하지 않냐? 이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소유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모른 채 하고 넘어가거나 모른다. 이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맨날 아는 척만 하고 이런 상황을 넘어가? 이거 내가 다 한 건데? 그리고 이거 내 이름 써 있는데도 이걸 못 보고 누가 했는지를 물어보네? 이러면 굉장히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목이 금을 보는 것 자체는 완벽한 내 의지 개입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해요.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떤 물건 썼고 재료는 뭐 썼고 뭐 바느질은 뭐 어떤 식으로 했고 그냥 뭘 해도 거기에 대한 출처 같은 거를 분명하게 알고 뭐 남기거나 그런 게 존재하는 건데 이게 애매한 것을 이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것들에 막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경우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서 씁니다. 왜? 내 거니까. 그리고 이거 버리는 거 아까우니까. 그런데 내 게 아니어도 남의 거는 분명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어. 버려. 그냥 딱 냉정하게. 내 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물건이 떨어지든 박살이 나든 버리든 신경 안 쓰는 거죠.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이 많으면 금 입장에서 굉장한 애착과 그런 소유욕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쪽으로 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이 가능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목이 없다 이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되겠죠. 내일이 없다니까 이제 목이 많았을 때 무조건 내일이야. 그러면 내일이 없다. 그리고 소유권, 소유 권한이 없거나 약하다. 여기서는 목이 약한 것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면 되죠. 내일이 없다 하면 목이 있는데 약하다. 그러면 있긴 있는데 내 일이 약하다는 거죠. 똑같이 설명하면 되죠. 이렇게. 약하다. 출처가 있긴 한데 희미한 거 있잖아요. 뭐 글자가 조그맣다든지 내 이름이 있긴 한데 저 뒤에 막 나와 있고 있잖아요. 영화 크레딧에도 내 이름이 써 있긴 한데 막 여러 사람 막 쭉 이름 올라가는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막 빠르게 올라가니까 막 이름 딱 홍길동 써 있고. 목이 약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목이 없으면
아예 이름조차 안 올라가거나 설령 올라갔는데도 오류가 생겨서라도 그게 막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목이 많으면 이런 무조건 내일이 가능하고 컨트롤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금이 목을 본다는 것은요,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멘트가 뭐겠어요? 네 맘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게, 이런 거를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키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금 입장에서 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키고, 사람한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느냐의 문제겠죠. 명령이 아니라 그냥 부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무조건 들어주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거의 명령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니까. 말투가 아무리 부드러워도요, 이 사람은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굉장히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인지 안 듣는 사람인지. 그러면은 안 듣는 사람한테는 내 일이나 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이 사람은 내 얘기를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보지 않으니까. 내 일이나 내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소유권이나 소유 권한과 같은 문제, 그리고 브랜드하고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자기 거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거. 또는 명품 같은 거를 뭐 산다. 브랜드가 뭐 돈이 얼마가 들든 비싸든 싸든 간에 내가 위주로 쓰는 게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목이 많은 사람의 부분이라 하면, 이제 목이 없으면은 그런 것에 대한 굳이 집착이 없다는 거죠. 이걸 써도 되고 저걸 써도 되고, 그냥 기능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여기는 목이 많으면요, 기능도 기능이지만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봅니다. 상징성, 의미 부여,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반대로 목이 없다. 그러면 의미 부여나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그게 대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크지 않거나 대표되지 않는다. 아이고. 오늘 강의 너무 재밌어요. 개탄네요. 꿀잠 자겠어요. 감사합니다. 근이 있는 금이 목다와 근이 없는 금이 목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금한테 힘이 얼마나 있냐, 이 차이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이제 관리하는 대상이라든지 물건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 또한 강하다. 금 또한 강하다. 그러면은 목을 어떻게 쓰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금왕, 모강 뭐 이런 식으로 금도 많고 목도 많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강하다. 집착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은 희망사항을 더 간절하게 보여주는 게 금이 약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금일간이다 라고 가정하면, 금일간이거나 아니면 뭐 토일간이든 목일간이든 화일간이든 금이 있는데 약해. 근데 목은 많아. 이러면 이러한 것들,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이거 내 일인데 이게 다 내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희망사항 있죠. 사람도 저 사람 나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이렇게 좀 오래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희망사항 같은 것들이 더 커져요. 더 커진다. 금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이라든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하잖아요. 못 먹는 감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 약하면. 못 먹는 감, 그림의 떡, 이런 거하고 인연이 많으니까 집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굉장히 반응을 하고 흥분을 하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그거에는 만족을 못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가 먹여주려고 해. 근데 안 먹어, 너나 먹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금이 약하고 목이 이렇게 많거나 강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집착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금이 강하다, 금이 근이 있어요, 뿌리가. 그럴 때는 집착이 아니라 그걸 내가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숙하게 다룬다는 얘기는 물론 이렇게 똑같이 소유 권한이라든지 이런 내 욕심같이 무조건 내 일이라든지 사람 뭐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버거운 게 아니라, 만약에 금이 약하면 버겁겠죠. 그런데 금이 강하면 버겁지 않다, 능히 해낸다, 이런 거죠. 능히 해낸다. 금이 강하면 능히 해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렵게 부연 설명 같은 거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이 목을 보면 할 일이고 욕심도 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일 처리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그것이 금이 강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짱짱한 거예요. 연장 가방에 연장이 많은 거죠. 금이 많으면, 많거나 아니면 강하면은. 그런데 목은 많은데 금이 적어요. 약하다.
이러면 연장은 하나인데 할 일은 막 여러 개인 거죠. 저는 목이 약한데 목대운 네 번째를 지나고 있어서 그런지 목다 같은 성격과 비슷한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목대운 네 번째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뭐 갑을 인묘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네요. 뭐 인묘 갑을이든 묘인 을갑도 올 수 있죠. 인묘 갑을도 올 수 있고 갑을 인묘도 올 수 있고. 질문하시면은 바로 즉석에서 현장 증문죽설 해드리겠습니다. 증문죽설. 여러분 사주에서의 금목을 봐드린다. 선생님 설명 들으니 사주에 좋고 나쁘고가 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 그렇죠. 사주가 뭐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거지. 어쨌든 금이 많거나 금이 강하다라는 것은 주체성이 아닌 활용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상황을 잘 적재적소에 쓸 줄 안다 이런 거죠. 금이 강하면. 근데 목이 강하면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세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게 강한 게 이제 목이에요. 금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상황. 금이 강하거나 많을수록 상황에 대해서 딱딱 알맞게 떨어지는 게 그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명분이죠. 명분이라든지 효율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거나 강하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쓴다 이런 거고, 만약에 약하다 이러면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띈다는 얘기예요. 금이든 목이든 강하면은 적극성을 띠는데, 목이 강하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의지 발현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금이 발달이 됐으면은 그거에 대한 활용 능력 이런 걸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금이 많은 사람이 누구한테 반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고, 목이 강하거나 많은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와 나는 진짜 이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한다 이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는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 근데 목은 한다는 얘기예요. 목은 해요. 목이 많거나 강한 사람은 거리가 멀어도 내가 데려다 줄게, 야 반대편이잖아, 어떻게 멀리 운전하려고, 어떻게, 아니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할게 하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하고 싶은 거나 할 거는 분명히 하는 게 목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해요. 근데 금은 그런 쪽으로 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효율을 보는 거죠. 효율을. 어느 쪽으로 가서 뭐를 하는 게 더 이득이고 돈이 조금 더 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런 계산들을 굉장히 딱딱 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목이 약하다 이러면 주체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게 따라오긴 하겠죠. 조금 좀 약할 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 자체는 효율성을 얘기를 한다. 주변에 목일간들이 많아서 항상 중재. 목일간이 있으면 이제 중재하는 입장이 돼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오행만 봐도요 엄청난 정보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주에서 얼마나 작용을 하고 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될 만큼 좀 나는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상황마다 구조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이유가 또는 근거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금이 목을 봤을 때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화토금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